자, 여러분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에 명사절 잘 기억하고 계시죠? 6가지 중에서 4가지. 첫 번째 왓절, 불완전한 절의 형태. 두 번째 대절, 완전한 절의 형태. 하지만 의미가 없으나 뭐뭐라는, 뭐뭐라고, 뭐뭐 같은 이런 의미로 가볍게 넘어가신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웨더절. 웨더는 바로 or not과 연결이 될 때는 반드시 웨더를 써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인지 어떤지라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앞에 궁금 동사가 주로 따른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앞에 그냥 일반 동사일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를 쓰지만 사고하고 판단한다는 뜻의 think, believe, guess 이런 동사가 따르는 의문문이 있으면 뒤에 의문사를 문두에 쓰고요. 그리고 뒤에 의문사가 주어로서 대명사 그렇게 쓰이면 그 대명사 뒤에 동사가 바로 이어지는 그러한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두 가지 더 특별한 기능을 여러분이 추가하게 되면 이제는 실전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험에서 사실은 실전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reading comprehension에 많이 나오고요. 사실 어법이라든지 작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가볍게 앞에 기초, 그죠? 생기초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잘 쌓아가신다면 틀림없이 가까운 시간에 영어는 훨씬 그죠? 재미있는 과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14번째 형용사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용사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형용사고요. 절이란 개념은 close. 그죠? 옛날 우리 월드컵 때 클로제라는 그죠? 선수, 독일 선수 있었죠. 클로제. 되게 미남이었고 그죠? 덤블링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여러분 그때 참 태어나지 않았나요? 잘 모르겠다. 세대 차이 느끼는 얘기를 했군요. 어쨌든 클로즈라는 것이 절인데 여기도 주절은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 형용사절은 가치가 있는 거죠. 형용사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주절이 없으면 절대 그 의미는 그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용사절인데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면 형용사가 뭐예요? 꾸며주기. 이게 꾸며주기란 말을 어렵게 한자적으로 한정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꾸며준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채워주기. 채워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술적 용법이다. 좀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형용사 할 때도 했습니다. happy와 같은 단어는 happy, 그죠? happy babies. 이러면 이때 happy는 babies를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죠. 행복한 아이들 이럴 때는 꾸며주기 하는 건데 보세요. 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The babies are happy라고 쓸 때면 여러분 이거를 행복한 그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죠. 그죠? 아이들이 행복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주어를 보충하는 말이 아이들이 운다, 아이들이 슬퍼한다, 아이들이 행복해한다, 아이들이 웃는다. 뭔가 얘가 이 앞에 있는 이 명사구를 보충하고 있죠. 그래서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얘를 주격 보호 자리에 있는 형용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는 형용사를 서술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는 넥서스. 그리고 얘는 영어로 junction이라고 합니다. junction. 자, 그런데 뭐 이 어려운 용어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넥서스 어서 많이 본 것 같죠? 넥서스가 아무래도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뭔가 너의 삶에 있어서 이 차량이 너를 도와주고 보충해주고 품격을 높여주는 거다라는 의미의 라이프 넥서스,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제가 뭐 그죠? 차량 회사에 한번 연락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한정과 서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형용사절인데 다만 절은요. 이렇게 앞에서 형용사가 꾸며주듯이 앞에서는 꾸미지 않습니다. 이 형용사절일 때는 뒤에서 앞에
명사나 명사구 등을 그죠? 꾸미기 하거나 보충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여줘야지 여러분이 속 시원하니까 보겠습니다. She, 그죠? She had two daughters. 자, 그녀는 두 명의 딸이 있습니다. 근데 두 명의 딸인데 잘 봐요. 여기에서 who라고 썼습니다. who 그리고 뒤에 이어져서 became officials.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되고 who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됐습니다만 이렇게 뒤에서 컴마가 없는 문장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 볼게요. She had two daughters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컴마를 딱 찍고 그리고 who became officials 이렇게 쓰면 해석 방법이 달라져요. 자,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컴마가 없을 때 이걸 우리가 한정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컴마는 여러분 쉼표잖아. 숨 쉬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방향 그냥 이렇게 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용법이라고도 하고 얘를 우리가 보충 설명한다고 해서 서술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해석해보면 위쪽에 있는 문장은 그녀는 자, 이걸 먼저 해석해요. 공무원이 된 두 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이긴 한데 그녀는 공무원이 된 두 명의 딸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그 이면의 뉘앙스가 두 명 이상 그죠? 두 명 이상의 딸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여러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명이 공무원이 된 것이다 라는 느낌인데 여기는 보세요. 그녀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는데 더도 없어. 딱 두 명 있었는데 그리고 숨 쉬고 그 두 명이 모두 그래서 who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and they 또는 both 둘 다 뭐가 됐다는 거야? 공무원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became officials 공무원이 되었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는 딱 딸은 두 명뿐이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서 느껴진다는 거죠. 자, 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친구가 멋지게 그죠? 멋지게 변신하고 나타났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막 감탄할 정도는 아닌데 칭찬해 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죠? 여러분 할 때 영어식 방식은 야 커트는 조금 부족하지만 너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그죠? 야 진짜 많은 변신을 통해서 귀여움도 있고 예쁘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뒤에서 수식하는 말을 먼저 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면 다른 어떤 느낌을 더 줄 수 있지만 야 너 진짜 멋있게 커트했구나 참 예뻐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컴마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여기에 앞에 선행사가 S를 넣어야죠. 죄송합니다. two daughters라고 해서 복수 개념이긴 한데 이 앞에 있는 얘가 and they로 표현되거나 and both로 표현되어서 두 명 다라는 개념이 되는데 이때 요 컴마 자리에 컴마 다음에 who를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여러분 that도 쓸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럴 때 여기는 that이 가능한데 여기는 that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용법으로는 that을 쓸 수 있으나 이렇게 서술용법이고 계속적용법으로 컴마를 찍는 방법에서는 여기에는 절대 컴마 that이라는 관계의 대명사는 불가하다. 이게 바로 하나 지켜야 될 그런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14장에 나오는 형용사절에 거기 도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선행사가 굳이 다시 쓰지는 않겠지만 사람일 때와 선행사가 그죠? 사물과 동물일 때와 자,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일 때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 that까지 이렇게
도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도표에서 유일하게 who라는 관계대명사는 모양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보세요. 그죠? 여기 사물동물의 위치는 주어 자리에 쓰는 위치나 목적어 자리에 쓰는 위치나 모양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대도 주격이나 목적격의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모양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는 없겠죠. 모양을 가지고 시험을 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유일하게 이게 세 가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자, 볼게요. He has, 보시다시피 a girlfriend.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자, 그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she works for the company. 그죠? IBM. 구글로 해줄까요? 구글. 그죠? 선망의 대상인 구글. 자, 그렇지만 뭐 개인적인 위치를 추적하면서 많은, 그죠?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IBM이라는 회사를 위해서 일합니다. 자, 이렇게 쓰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단문이잖아요. 그리고 등위 접속사 뒤에 단문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게 중문이에요, 중문. 중문입니다. 무거운 느낌이 들죠. 단문 앤드 단문.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것들은 아직 소유격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전부 관계대명사라고 그래.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뭐야? 관계대명사는 결론이 딱 하나잖아. 관계란 말은 접속사의 기능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대명사라고 이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대명사가 가지는 역할이 비어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항상 불완전한 절이 나오는 것이다. 이 불완전한 절의 자리에 앞에 선행사라고 하는 것들을 고스란히 채워주면 그 문장이 완성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걸 증명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그는 여자친구 한 명 있고요. 그 여자친구는 IBM에서 일한다. 여기에서 잘 봐요. 이 접속사 and와 대명사 she를 없애주고, 자, 이걸 싹 없애주겠습니다. 싹 없애주고,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는 IBM을 위해서 일하는 여자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야. 여러분, and she로 쓸 것이냐, who로 쓸 것이냐, 그건 글을 쓰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컴마 who로 쓸 것이냐, 컴마 안 찍고 그냥 한정용법으로 그냥 who를 쓸 것이냐, 이것도 글을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전달하고 싶은 느낌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He has a girlfriend. 그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and her 뭐예요? her father. her father 마찬가지 works for the company IBM. 이 쓰는 거예요. 자, 그는 여자친구가 있으며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또한 IBM에서 일한다. 알고 보니까 그죠? IBM 회장과 IBM 회장님의 딸인 거예요. 별 재미가 없는가 본데. 자, 어쨌든 간에 and하고 her라는 거죠. and하고 her. 여러분, 기왕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미국의 3대 부자들이 누구예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마이크로사의 회장님, 그리고 또 워런 버핏,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돈을 맺는 방법이 간단하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경제 법칙이 이런 거래요. 그 워런 버핏한테 가서 그러는 거죠.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당신 사위로 좀 삼아주세요. 그러면 미쳤어요?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뭔데요? 그러면 나는 사실은 그죠? IBM의 회장의 그죠? 회장과 같이 사돈입니다. 그러면 금방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녀의 아버지는 IBM에서 일하고 그녀도 IBM에서 일하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and하고 her하고 소유격이라면 이게 father란 명사 앞에 얘를 요걸 지워주는 대신에 father 앞에 뭐 쓰는 거예요? whose 쓰는 거예요. whose. 이렇게 써 있는 걸 지금 제가 and, she, and her를 바꿔놨을 뿐이지 여러분이 이렇게 써 있으면 얘를 해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써놨으면 and, her로 해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는 has a girlfriend. 그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여자친구를 his parents like so much. sorry, her, so much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는 여자친구가 있으며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은 그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한대. 딱 좋죠.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반대하면 안 되겠죠? and하고 앞에 있는 girlfriend가 누구예요? her란 말이죠. 이거를 싹 지웁니다. 이걸 싹 지우고 여기다가 잘 들으세요. 여기에 her라는 목적어를 없애니까 목적격에 whom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불완전한 절인지 볼게요. works for the company IBM. 주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 Father works for the company IBM. 아버지가 IBM이란 회사에서 일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버지가 일하는 게 아니야. 누구의 아버지인지 이게 정보가 필요해. 불완전한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그의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합니다. 누구를? 그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 전부 다 모두 다 불완전한 문장이고 who나 whose나 whom이 이끄는 절 자체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또 목적격은 전부 생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목적격은. 이 생략을 또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가 안 보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의심해 보는 거예요. 하지만 명사 동사의 주어 동사긴 한데 이 명사 동사만 가지고 정보가 불완전하면 이 앞에 whose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테크닉, 나름대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기본서에 가서 연습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하나만 확인해 봅니다. who 뒤에는 동사 있습니다. 그래서 who 뒤에 동사가 나온다. whose 뒤에 명사 있습니다. whose 뒤에 명사가 있다. whom 뒤에 주어 동사 있습니다. whom 뒤에 주어 동사 있다. 자, 이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다? 이 동사와 앞에 있는 선행사와 이렇게 단수복수의 수일치가 제대로 맞는지 능동수동의 태일치가 제대로 맞는지 시험 별표 2개짜리죠. 그죠? 이게 여러분 기본서에서 반드시 체크할 거.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잠깐 살피면서 한번 가볼까 해요. 14장 중요 형용사절의 역할. 자, 아래 도표를 기본적으로 하는 형용사절을 반드시 앞에 선행사가 두고 있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일 때 who, whose, whom. 사물, 동물일 때 which, whose, of which, which. 사람, 사물, 동물일 때 소유격은 없고 주격과 목적격.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소유격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좀 더 진행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who가 이끄는 절, 동사가 이어지는 관계사절. who가 이끄는 절은 동사가 이어지는 관계사절이다. 거기 1번 보기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She has two daughters who have become doctors. 자, daughters가 선행사가 복수니까 who 다음에 동수의 선행사도 have become. have가 복수죠? 그래서 복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정용법은 컴마를 쓰지 않는다. 세 번째, she has two daughters who have become doctors. 컴마를 찍고 쓰게 되면 그녀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2명 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서술적 용법으로 계속적 용법으로 거기는 2명의 딸만 존재한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one of the boys who라고 했을 때는 who가 이끄는 절의 have는 바로 앞에 있는 the boys가 선행사로서
have를 쓰지만 다섯 번째 잘 보세요. The only one of the boys who 할 때는 the only one이 선행사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가끔 나와요. 별표 1개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has passed the exam is my brother. 그러면 4번과 5번을 잠깐 비교해 볼게요. 4번 문장은 그 시험에 합격한 소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의 브라더다. 이런 뜻이고요. 다섯 번째는 그 시험에 합격한 소년들이 유일하게 한 명 있는데 그가 나의 브라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he only를 수반할지 말지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 그 다음에 who가 이끄는 명사절, who가 이끄는 절, 뒤에 명사가 이어진다. 그렇죠? father. 잘 보세요. I have two old friends and their jobs are teachers. 나는 두 명의 옛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은 선생님이지요. 이때 and their 대신에 who를 쓰는 겁니다. 그죠? 소유격의 there를 who가 대신하고 who는 접속사의 기능을 포함해야 되니까 whose jobs are teachers.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and their roofs 할 때 이 두 번째 동그라미가 여기예요. 여기 집중하시고요. 설명드립니다. 관계사절 그러면 관계되는 선행사가 있다. 이 얘기로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겁니다. 근본부터 설명할게요. 자, 소유격을 만들어 봅시다. 소유격. 메어리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고 얘를 소유격으로 만들 때는 메어리 자체에다가 어파스트로피 s만 붙이면 됩니다. 메어리의 얼굴, 그죠? face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하지만 무생물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가지고 테이블을 소유격을 만들 때는 테이블스가 아니고 뭐라고 만드냐 하면 of 테이블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다리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The legs of the table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of 명사로 앞에 있는 명사구를 수식해야만 소유격이 됩니다. 테이블의 다리라고 되고요. 사람은 그냥 직접 어파스트로피 s를 붙여서 Mary is my father's car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것이. 자, 이게 소유격 만드는 차이입니다. 여기서 착상하면 되겠어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I have a house. 나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리고 and 자, 그 집의 지붕은 그럴 때 the roof of the house is blue. 푸른색이다. 자, 천천히 보세요. 나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지붕은 할 때 of 다음에 the house 앞에 있는 a house를 the house로 받았을 때 여기를 뭘로 씁니까? 그렇죠? 이렇게 it로 쓸 수 있잖아요. 대명사. 그러면 I have a house and the roof of it. 그 집의 지붕은 푸른색이다. 이렇게 놔두면 이게 중문이에요. 단문 and 단문의 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관계사절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접속사하고 대명사 대신에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뭐 쓰면 된다는 거예요? 얘 빼고 뭐 쓰면 된다는 거예요? 위치 쓰면 됩니다. 그런데 전치사를 이렇게 놔두고 동사를 이어주려면 그저 이런 글을 영어에서는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of 뒤에 위치를 쓴 것처럼 of도 같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of가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of which the roof is blue라고 씁니다. 그러면 여기 관계사절로 이어지게 되면 이게 중문이 순식간에 종속절인 복문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이 of which the roof를 이렇게 the roof를 앞으로 쓰고 그리고 of which를 요 뒤로 쓰고 그 다음에 is blue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I have a house of which the roof is blue 라고도 할 수 있고요. I have a house, the roof of which is blue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결국 the roof라고 하는 말이 of which 앞뒤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데 of 명사로 수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of 명사로 수식할 때 더를 써주었던 것처럼 더가 여기 수반되는 거예요. 같이.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왜 OVH가 수식할 때는 명사 앞에 더를 쓰게 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죠. 자, 그런데 이 OVH는 왜 연결해 쓴 거예요? 왜 연결을 왜 하는 거죠? 그죠? 좀 더 간단하게 쓰기 위한 방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물일 때도 동물일 때도 얘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사람처럼 얘를 활용하더라 이거야. 얘를 활용하더라. 활용해 쓰더라.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자장면만 맞아요. 짜장면이 맞지 않았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짜장면이었어요. 표준말은.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그런데 표기법을 따져보면 자장면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때는 짜장면이라고 쓰지 마시고 자장면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그래 어색하지만 뭐 안 쓰면 때린다니까 자장면으로 쓰자. 그래서 자장면, 자장면, 자장면. 근데 자장면을 먹으러 가면 항상 짜장면 주세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장면이라고 해서 표기법에 맞는다고 가르쳐도 사람들이 편리하게 짜장면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어차피 글이라는 건 사람들이 쓰는 거, 많은 사람들이 표준말로 활용하는 것이 표준말이니까 짜장면도 맞고 자장면도 맞고 소고기도 맞고 쇠고기도 맞고 그죠? 두리둥실도 맞고 두루뭉술도 맞고 두리뭉실도 맞고 그죠? 점점 공부는 늘어나야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쓰는 자리에 여기에 OVH 대신에 whose를 쓰는 거예요. whose 써볼게요. whose 그다음 whose 썼습니다. 그러면서 whose는 항상 뭐야? 뒤에 명사를 가져와야 되니까 더는 whose 때문에 사라져주고요. 여기에 더 루프도 뒤로 가서 이렇게 whose는 뒤에 명사를 가져오는 모양으로 활용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소유격은 세 가지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OVH 더명사, 더명사 OVH 후주명사. 자, 그거 갑니다. 우리 교재해 봅시다. 두 번째 동그라미예요. She has two houses and their roofs are blue colors. 그녀는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지붕들이 푸른 색상입니다. 이때 their roofs 대신에 whose roof라고 썼어요. 접속사 there를 whose로 썼고요. whose 대신에 OVH를 붙이니까 roof라는 명사 앞에 뭐가 붙었죠? 정관사 더가 붙었죠. 그죠? 그리고 다음에도 the roofs of which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2번은요. 여러분 사실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가끔 나왔을 때 여러분이 아는 정도는 충분히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의 whom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든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문장까지 해서 모두 역시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다시 2번 동그라미로 가셔서 전치사의 목적어 보겠습니다. I have many friends whom I always keep in touch with. 자, 이때 나는 내가 항상 연락을 하고 사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 좋겠어요. 그죠? 많은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며 산다는 얘기인데 이때 with의 목적어가 many friends입니다. 그러면 이때 whom을 달리 바꿔볼게요. 이제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 있습니다. I have many friends. 그 다음에 그 이어서 whom 목적격이니까 I always keep in touch with. keep in touch with. 자, 얘를 풀어 써봅시다. 풀어 쓸 수 있으면 뒤에가 맞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불완전한 건 분명히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풀어 쓰면 뭐예요? 나는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I always keep in touch with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친구들 them이라고 them 그들과 연락을 항상 취하고 살지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명사하고 접속사를 관계 대명사로 바꿨구나. 그 시험장에 가면 보세요. 얘 싹 빼버리고요. keep in touch with 할 때 with를 싹 빼버리고 이렇게 시험 문제 줍니다. I have many friends. I always keep in touch.
그러면 이게 오히려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봐봐. 나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 나는 항상 keep in touch. 그럼 느낌상 keep in touch. 우리가 평상시에 keep in touch 그러잖아요. 계속 연락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하고 연락한다는 거야? with가 없으면 틀리는 문장이야, 이 문장. 이게 바로 생략의 함정입니다. 생략했을 때는 분명히 그 생략한 부분만 빼야 되는데 다른 것까지 함께 사라져버려요. 우리말에서 그런 것들이 일일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 주의를 한다. 자,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와 그리고 3번 동그라미의 타동사의 뒤에 간접 목적어 자리나 직접 목적어 자리 또는 4번처럼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도 항상 선행사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방금 지금 얘기했듯이 관계대명사 그러면 한마디만 생각하세요. 절대법칙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절대법칙 1번 주절주절 앙돼요. 그런데 앙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입을 찢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되게 귀엽게 앙 돼요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거지. 주절주절 안 돼요. 꺼져. 그러고 싶죠. 그러니까 주절주절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 동사를 보면 수일치 태일치를 확인하세요. 주동수태. 3번은 동동시제. 동동시제 그러니까 동동주 먹는 게 아닙니다. 동사와 동사는 항상 시제를 검증해야 돼요. 네 번째는 본동준동. 절을 만드는 동사를 지금 찾아야 될지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찾아야 될지 항상 검증하고 다섯 번째 현분과분, 현재 분사 쓰는 게 맞는지 과거 분사 쓰는 게 맞는지 주절주절 앙돼요. 주동수태 확인하세요. 동동시제 확인하세요. 본동준동, 본동준동, 현분과분. 그래서 5개는 완전히 숙달해야 되고 6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그쵸? 관대불안.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절이요. 관부완전.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 관대불안, 관부완전. 관계대명사 불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그러니까 결국 관계대명사가 딱 이렇게 튀어나오면 그것이 무슨 격이든 간에 뒤에는 주어 자리가 비어있든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든 보어 자리가 비어있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든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든 뭔가 자리에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보는 건 서울시 시험 문제. 좀 포멀하게 아주 깔끔하게 보는 건 지방직이나 국가직 시험 문제. 그렇다고 해서 쉬운 거를 여러분 그죠? 틀리게 되면 나는 얘기할 거 없죠. 다 맞도록 되어 있는데 틀리는 사람들을 걸려내기 위한 문제도 있고 야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많이 틀리게 하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데에서 여러분이 좀 더 실력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가 이끄는 절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마찬가지로 위치도 똑같이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되어라 문장으로 통해서 위치절 속에 불완전한 절이 나왔고요. 2번도 컴마 위치. 2번처럼 컴마 위치를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 하는데 컴마 후나 컴마 위치는 가능한데 안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컴마 대은 말할 것도 없고 컴마 왓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컴마 후, 컴마 위치는 가능하지만 컴마 대, 컴마 왓은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두 개 다 절대 불가능해요. 잘 기억하실 것. 자, 그 다음에 3번에 to have의 목적어 자리에 비어있고 4번에는 저 뒤에 introduce의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관대불안, 관부완전. 자, 마지막 세 가지 쓰고 한번 신나게 타령으로 보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8, 9, 10. 8번은 뭐예요? 그죠? 형부부형. 형용사면 부사가 아닌지 부사면 형용사가 아닌지 그 다음에 자동타동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여러분 동사의 정리를 가장 열심히 하셔서 지금 내가 이 8개를 다 검증했는데도 답이 잘 안 보여. 그러면 자동사로 타동사로 판별을 잘 했는지를 검증하셔야 돼요. 가장 이게 고수의 단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이 정치도치. 뭐 정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쓴 문장인지 뒤집어서 쓴 문장인지를 검증하셔야 돼요. 이게 10개. 이게 제가 10년 차의 강의에 겨우 찾아낸 여러분에게 주입하는데 아주 습관적으로 주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아침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딱 일어나면 화장실 가서 이빨 닦고 화장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 습관처럼 배워야 돼요. 10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절주절 앙돼요. 주동수태 확인하고 동동시제 확인하고 본동 준동 현분과분 얼수 그 다음에 관대불안 관부완전 형부부영 자동타동 정치더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0개를 쫙 읽고 나서 여러분이 문장을 딱 봤는데 안 풀린다. 이건 문제 낸 사람 가서 그죠? 패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뚝 이어서 이제 5번째 보시면 전치사의 목적격이라고 돼 있어. 요게 이제 함정일 수 있으니까 5번째는 앞으로 내가 진짜 출제자가 된다면 이걸 내고 싶어. 여러분 그걸 알아야지. 출제자가 되면 내가 이거 낼 거야. 자, 전치사 which 될 수도 있고 전치사 whom 될 수도 있어. 전치사 that 될 수 있나? 절대 안 되지. 왜?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얘가 접속사일 때는 in that, but that은 되지만 관계대명사 전치사는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컴마 that, 컴마 what이 절대 불가능하듯이 전치사 관계대명사 that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 주면 틀리는 거고요. 여러분 전치사 which, 전치사 whom인데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 문장이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인데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 문장인데 공교롭게도 which하고 whom은 관계대명사네. 근데 앞에 전치사가 붙었네. 그러면 다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로 바뀝니다. 완전한 절. 여기 전치사 하나 붙었을 뿐인데 완전한 절이 돼버려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진짜 그런데 보세요. I have many toys. 보세요. 자, which I played in my childhood. 자, 여러분의 이런 문제를 딱 줍니다. 장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법일 수도 있고. 자, 나는 내가 내 어린 시절에 놀았던 많은 장난감을 현재도 가지고 있다. 그럴 수 있죠. 장난감 안 버리고 잘 둘 수 있잖아요. 요즘에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처럼 도라에몽 모으는 그분도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난감 같은 경우도 이게 아이들 도구만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성인이나 아이나 똑같이 햄버거 먹고 그죠? 다 그대로 하니까. 근데 이 문장은 틀린 거예요. 잘 보세요. 해체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I have many toys. 나는 많은 장난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I played 그 다음에 여기에 with 그리고 them 그리고 in my childhood 그리고 나는 내 어린 시절에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었지요.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잘 봐.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지금 여러분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빼. 쓱쓱 빼. 그래서 뭐로 쓰는 거야? 위치로 썼어. 근데 위에 있는 문장이 왜 틀린 거야? with가 빠졌잖아요. with를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 장난감들을 가지고 나는 어린 시절을 놀았었지. 그래서 이때 with를 써줘야 되는데 봐봐요. 전치사가 없잖아요. 그 틀린 문장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거기에 5번 테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보시다시피 그녀는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많은 장난감들을 현재 가지고 있다. with which의 위치 자리에 선행사를 넣어서 동사 뒤에 붙이고 해석해 보면 됩니다. 이때 she played with many toys in the childhood라고 되죠. 전치사의 목적격도 생략이 가능하지만 이때 생략하게 되면 전치사는 제자리로 들어가서 played with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앞으로 제가 시험 문제 내고 싶은 거예요. 왜? 관계대명사 다 맞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절이니까 뭐 한정용법이나 서술용법 내지는 그죠? 수식하는 거나 보충하는 거로 자연스럽게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공부 좀 하면 다 알아요.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낼 수 있다. 그럼 왜 우리가 생기초 시간에 이걸 하는가? 이게 생기초가 아닙니다. 원리를 알면 범위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잘 쓰이지도 않는 저 장롱 속에 있는 그런 어법을 내는 거는 이제 옛날에 행시, 사시, 외시 뭐 이런 시험 문제에서 이 사람이 공부를 했으면 과연 어느 깊이까지 했는가? 저기에 1년에 한 번 쓰일까 말까 하는 도구도 잘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팅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기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다양하게 그것을 바꾸어 쓸 수 있는가를 테스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that. 관계대명사 대시 이끄는 절,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쓸 수 있고 선행사가 사물일 때도 쓸 수 있고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나오면 어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얘를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로 쓸 거예요? 사람 앞에 자 쭉 가는데 뭐 여기에 로봇과 그 로봇을 발명한 박사가 있어요. 과학자가 있어. 그럼 선행사를 로봇으로 할 거예요? 박사로 할 거예요? 두 개를 다 포함하는 대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도 가끔 중요한데 선행사 자리에 all이라든지 의문 대명사라든지 띵과 같은 말이 포함되어도 that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전치사 플러스 that은 불가하고 컴마 that도 불가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용사절의 기초 강의를 마쳤는데요. 여러분 도표상에서 나와 있는 것은 who, 그 다음에 which, that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 외에 대명사기 때문에 소유격과 목적격의 변화를 합니다. 그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의 아버지도 IBM에서 일하고 여자친구도 IBM에서 일하고 부모님들이 여자친구를 좋아한다. 이 세 가지 패턴만 잘 이해하고 그것을 거꾸로 해체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눈만 있으면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참고로 관대불안, 관보완전,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 문장, 관계부사는 부사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요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케이. 마지막에 이제 부사절 남겨놓고 있는데요. 명사절과 형용사절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부사절은 It's a piece of cake. 왜입니까? 이 명사절, 형용사절 아니면 부사절이겠지. 그죠? 그렇게 편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절이 기다립니다. 자, 잘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